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모두 따뜻한 연말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트루크라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클릭 후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꾸준히 찾아오시는 기존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무섭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편하게 보시고 식사하면서 보셔도 돼요. 그럼 오늘 사건 시작해볼게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대해 잠시 짚어보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도시는 카지노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 도시의 산업 구조를 보면요. 이 호텔, 관광, 외식 이런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의 중심에는 바로 카지노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는 총 60개가 넘는 대형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오락실 같은 건 빼고 큰 것만 60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슬롯 머신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이 슬롯 머신이 한 10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이 크고 작은 카지노엔 당연히 들어가 있고 호텔 로비에도 있죠. 막 공항에도 있고 레스토랑이나 저기 멀리 사막에 있는 작은 바에도 이 슬롯 머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인형 뽑기 기계처럼. 결국 이 슬롯 머신이 라스베가스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이 슬롯 머신을 누군가 해킹해서 탈탈 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범죄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카지노 산업 문제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의 경제, 그 네바다주의 경제까지 위협받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이 슬롯 머신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동전을 넣고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이 그림들을 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돌아가면서 버튼으로 스탑해요. 옛날엔 기계 옆에 있는 바를 당겼대요. 이렇게 릴이 멈추면 그 보여지는 그림에 따라서 베팅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 슬롯 머신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에선 한 손잡이 도둑이라고 불리는데 게임이 간단해 보이고 또 환수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될 것 같은데?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슬롯 머신에 당첨금이 많이 걸려 있을 때에는 가끔씩 이 큰 돈을 한꺼번에 따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잭팟입니다. 이 잭팟은 기계마다 당첨 확률이 다른데 워낙 확률이 낮아서 이 카지노에서 뭐 기계를 조작한다더라, 뭐 바람잡이한테 잭팟을 주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이 도시가 있는 네바다주에는 경찰이 아니라 게이밍 컨트롤 보드라고 있어요. GCB라고 하는데 뭐 굳이 번역하자면 도박 수사국입니다. 경찰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하냐? 이 카지노에서 사기꾼들이 속임수 써가지고 돈 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해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카지노의 경찰입니다. 총도 들 수 있고 수갑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도박 수사국이 왜 있겠어요? 그만큼 카지노에서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처벌받은 사기꾼들은 따로 리스트에 관리합니다. 이 네바다 블랙북이라고 하는데 이 카지노의 입장을 금지시키는 블랙리스트예요. 1960년대부터 작성하기 시작했고 홈페이지에 대놓고 뭐 얼굴이랑 이름, 주소, 나이, 신상 다 공개합니다. 왜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놈들은 다 도박 사기꾼들이에요. 카지노에서 수 쓰다가 문제 일으킨 그런 범인들. 현재까지는 35명의 얼굴이 올라가 있고요. 죽기 전에는 여기서 이름을 못 내려요. 소송해도 안 되고 합의도 없어요. 이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냐면 토미 카마이클이라는 남자예요. 미국에서 카지노 좀 다녔다, 슬롯 머신 좀 땡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인물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 슬롯 머신을 해킹해서 알려진 금액만 4,500만 불, 약 588억을 훔친 희대의 도박 사기꾼이에요. 토미는 1950년생이고요. 오클라호마주 털사 출신이에요. 여긴 인구가 한 40만쯤 되는데 오클라호마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1980년에 토미가 30살이 되었을 때 TV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에이스 TV 세일즈 앤 서비스 털사라고 옛날엔 동네마다 하나씩 이런 상점이 있었죠. 가전제품 수리해주고 뭐 TV도 팔고 뭐 오디오도 팔고 토미는 자기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름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닥 행복하진 않았어요. 이 에이스 TV샵 운영하면서 정말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일단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였고 금리가 20%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지금도 사람들 금리 높다고 난린데 20%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또 당시엔 TV가 사치품이었어요.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TV는 무슨? TV 고장 나도 고치러 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토미의 에이스 TV샵은 이 파리만 날리고 거의 문 닫기 직전이었어요. 게다가 토미는 와이프가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일 마치고 막 힘들게 집에 가면 당신 오늘 얼마 벌었어? 우리 대출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렇게 쥐꼬리만큼 벌 거면 당장 우리 헤어져. 와이프한테 매일매일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토미는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이혼은 안 돼. 맨날 빌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1980년 어느 날 이 토미의 친구 레이가 에이스 TV샵에 놀러 왔어요. 이 어린 시절 친구예요. 근데 벤츠를 끌고 왔네? 그것도 새 차? 이 토미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샀어? 요즘 사업이 잘 됐어. 벤츠 하나 산 거,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저기 다운타운에 집도 샀어. 안 그래도 토니는 가게에 손님 하나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이런 자랑 하니까 짜증나죠. 야, 너는 이런 불경기에 어떻게 차도 사고 집도 산 거야? 내가 요즘 라스베가스에 좀 다니거든? 거기서 돈 좀 벌었어.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 이게 슬롯머신 조작하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 하루에 12번도 잭팟을 터트릴 수 있어. 친구 레이가 말한 슬롯머신 해킹하는 도구를 치팅 도구라고 할게요. 이름도 있어요. 탑앤 바텀 조인트. 이게 간단한 도구였는데 기계 위쪽에 철사를 쑤셔 넣어요. 약간 요렇게 숫자 9 모양으로 생긴 구부러진 철사인데 이걸 위에서 막 집어넣고 아래쪽엔 기타 줄을 넣어요. 그럼 이 슬롯머신이 과부하에 걸리고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계 안에 있는 동전이 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잭팟 터뜨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다고? 야, 그거 카지노 직원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치팅 도구 사이즈도 작고 예전에 없던 거야.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 직원들 아무도 몰라. 경찰도 몰라. 너 요즘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특별히 이거 싸게 해줄게. 얼만데? 8,000불. 8,000불이면 지금 1,000만 원 정도인데 당시 80년대 가치로는 무게감이 좀 달랐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슬롯머신 돈 다 털 수 있어.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잭팟 터뜨리는 건데 이게 비싼 거야? 이걸 안 하겠다고? 토미는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닌가.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레이가 증명을 해주겠대요. 자기 차로 데려가더니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그 안에 그 슬롯머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동식 카지노인가? 저는 슬롯머신이 차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게 또 사이즈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건 말리 슬롯머신이라고 작은 거였어요. 여기서 레이가 테스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탑앤바텀 조인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막 해봤더니 진짜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토미는 혹했죠. 근데 의심스러우니까 야, 레이야, 근데 너는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냥 너가 쓰고 너 혼자 돈 벌면 되지. 난 이미 많이 벌었어. 좀 지겹기도 하고 난 지금 모은 돈으로 은퇴하려고. 나도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러면 내가 반값에 해줄게. 4,000불. 토미는 4,000불, 500만 원 정도의 이 치팅 도구를 샀어요. 현재 가치로 하면 한 2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토미는 레이랑 같이 라스베가스에 돈 벌러 가요. 써봐야지 샀으니까. 당시가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카지노 안에 CCTV가 있긴 한데 이 모든 슬롯 머신이 있는 장소를 커버하진 못했어요. 이 토미랑 레이는 좀 구석에 이 CCTV 사각지대에 자리를 딱 잡고 열심히 이 탑앤 바텀 조인트를 요리조리 막 넣어봐요.
몇 시간 뒤에 토미는 진짜 잭팟을 터뜨립니다. 1000불 벌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1000불이면 130만 원 정도예요? 이게 된다고? 이 흥분의 도가니에 쌓인 토미는 막 잔뜩 신나서 동전 주머니에 막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때부터 토미의 정신은 온통 슬롯 머신에 가 있었죠. 언제 가지? 언제 가지? 비행기 미리 끊어야 하는데. 당연히 에이스 TV 샵은 소홀해졌죠. 나중엔 직원을 따로 한 명 고용해서 이제 맡겨두고 본인은 라스베가스로 가서 이제 출퇴근하다시피 합니다. 설사에서 라스베가스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데 차로는 15시간쯤 걸린다고 해요. 근데 뭐 잭팟만 계속 터진다면 못할 것도 없죠. 토미는 카지노 여러 군데를 이제 뿔뿔거리면서 슬롯머신의 동전이 텅텅 빌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정확히는 게임한 게 아니라 이 치팅 기구를 막 찔러본 거죠. 운이 좋은 날은 하루에 2,000불까지 벌었대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6천에서 7천 불인데 800만 원쯤. 토미는 얼마 안 가서 이 에이스 TV 상점을 정리합니다. 이제 부질 없다고 생각한 거죠. 1985년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계속 슬롯 머신에서 잭팟이 연이어 터지는 거예요. 이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건데 계속 나오니까 수입이 줄줄 셀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슬롯 머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요. 노후화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났대요. 이 토미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슬롯 머신 막 쑤시고 다니니까 이게 고장이 나고도 남았겠죠. 카지노에서는 슬롯 머신 안에 있는 회로에 퓨즈를 설치합니다. 기계에 뭔가 이상함이 감지가 되면 그냥 기계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더 이상 토미의 이 탑앤바텀 조인트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이걸 몰랐던 토미는 또 한 날 카지노에 갔어요. 막 룰루랄라 하고 오늘도 한번 싹쓸이 해볼까 하고 갔는데 뭐야? 왜 안 되지? 다른 카지노로 옮겨도 거기도 안 돼. 뭐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게 안 되네. 망했다.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노후된 슬롯 머신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막 졸지에 라스베가스 중심이 아니라 저기 멀리 막 사막을 운전해서 아직도 예전 버전의 기계를 쓰는 그런 시골 카지노로 가요. 근데 여기도 얼마 안 가서 다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기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미가 생각한 게 뭐냐? 이 오래된 레스토랑이랑 뭐 바를 찾아갑니다. 약간 장사 안 되는 그런 곳. 이렇게 토미는 찾다가 1985년 7월 4일 데니스라는 레스토랑에 가요. 오, 여기도 슬롯 머신이 있네? 토미가 이 새벽 3시에 여길 어슬렁거리다가 데니스 안에 있는 슬롯 머신의 자리를 딱 잡아요. 여긴 기계가 딱 4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시골이고 그렇게 잘 갖춰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이제 본업도 식당인데 이 슬롯 머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잭팟이 터져도 그 기계 안에 동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슬롯 머신 2개를 털었는데 이때까지 딱 35불 나왔어요. 45,000원. 토미는 막 속상해가지고 잔뜩 실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입니다. 당신 좀 수상한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저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냥 푼돈 좀 따려고 온 건데, 뭐, 왜 그러세요? 내가 아까 너 이상한 철사 쪼가리로 집어넣는 거 봤는데? 그 손 좀 펴봐. 이 토니 손에 이 굿자 모양의 철사가 딱 있는 거예요. 토미는 막 완전 막 식은땀 막 흘리면서 분명히 레이가 이 치팅 도구는 새로 나온 거라고 경찰들 절대 모른다고 했어. 얘네들 모를 거야. 잘 둘러대고 빠져나오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TV 수리공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 비슷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잠깐만, 그거 치팅 도구잖아. 요즘 라스베가스의 슬롯 머신들이 계속 고장난다고 하던데 이거 당신 때문이었구만. 알고 보니 이 치팅 도구 탑앤바텀 조인트는 엄청 흔한 도구였고 도박 사기꾼들 중에서 20년 넘게 유통되고 있던 거래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도구였어요. 이 친구 레이는 자기가 한탕하다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토미한테 팔고 500만 원에 팔고 자기는 접은 거예요. 이날 토미는 구속됩니다. 5년형을 받습니다. 깜빵에 있던 토미는 너무 분한 거예요. 이 친구라는 녀석이 어디 이런 구닥다리 치팅 도구를 나한테 팔았나. 이거 20년 넘은 원시적인 도구였는데 너무 분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봐야 결국 기계를 조작한 건 본인인데 이 억울함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줄 필요도 없고 혼자 씩씩대는데 같이 수감된 죄수 동료가 토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와, 아직도 이런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친구한테 제대로 당했네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말사모였습니다. 마이클은 감옥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고 전과가 많은 잡범이었어요.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사기꾼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마이클은 토미 얘기 듣더니 우리 머리 좀 맞대면 괜찮은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 같이 라스베가스로 갑시다. 아예 카지노를 부셔버리자고. 그리고 함께 수감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옆 사람이랑 잡담이나 하는 거죠. 근데 마침 나랑 비슷한 도박꾼 하나를 만났어. 5년 동안 매일매일 카지노 얘기만 한 거예요. 엄청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겠죠. 둘은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깜빵에서 세웁니다. 1987년 5월 토미가 먼저 출소했고 얼마 안 가서 마이클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토미는 가석방 조건으로 나왔어요. 이 고향인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돌아가서 지내야 했어요. 근데 토미가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겠어요? 고향엔 이미 사업도 망했죠? 와이프랑 이혼도 했었고 혹시라도 전 와이프랑 마주치기도 싫고 토미 머릿속엔 온통 슬롯머신 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감옥에서 그닥 반성도 안 했는데 이 잭팟의 그 뽕맛을 잊기엔 5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국 토미는 라스베가스로 가요. 가석방 기간이라서 만약에 주거지 이탈한 거 들키면 바로 수감 다시 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안고 간 거예요. 근데 토미가 뭘 챙겨가냐? 이거 탑앤바텀 조인트. 이 쇠꼬챙이를 또 챙겨가요. 분명히 본인 체포될 때 이거 한물간 원시적인 도구였는데 5년이 더 지났어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토미는 혹시나 하고 이게 먹히는 슬롯머신이 있는지 막 찾아요. 당연히 없었죠. 이미 라스베가스 슬롯머신은 싹 다 물갈이 되어 있었고 더 복잡하고 발달된 기계들이 막 들어왔어요. 대부분 컴퓨터가 내장된 최신식 기계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이거 어떡할까 막 짱구를 굴리다가 전화 한 통을 해요. 어디였냐? 이 최신식 슬롯머신 제작한 업체한테. 이 기계에 업체 명이랑 연락처 이런 게 적혀 있었대요. 이제 거기 연락해서 판매 매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카지노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롯머신 좀 사려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세일즈맨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막 물어보고, 거기 그 뚜껑 좀 열어보세요. 직원은 한 대라도 팔려고 다 열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엔 기계가 다 잘 나와서 사기도 못 쳐요. 옛날에 사기꾼들이 하도 기계를 이런 걸로 쑤셔가지고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전자식이에요. 토미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 옛날 이 탑앤바텀 조인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새로운 슬롯 머신을 연구를 해야 했어요. 이거 한 대 얼마예요? 1,000불입니다. 13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토니한테 돈이 어딨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파산까지 했기 때문에 땡전 한 푼 없었거든요. 토미는 마이클에게 연락해서 이 둘이 만나요. 둘은 차를 타고 네바다주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이 마지막 남은 구닥다리 슬롯 머신을 찾습니다. 왜? 이 탑앤바텀 조인트 이거 쓸 수 있는 머신 찾으려고. 결국 저기 시골 어디 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1,000불을 딱 마련해요. 이제 새로운 기계를 하나 주문할 수 있었죠. 토미는 최신 슬롯머신 다 뜯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봐요. 자세히 연구를 하는데 그 결과 잭팟을 터뜨리는 아주 작은 스위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켜지면 동전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이 스위치만 잘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계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이 스위치를 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기계를 아무나가 만들었겠어요? 이 치팅 못하게 전문가들이 딱 설계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토미는 무려 6개월 동안 연구한 끝에 도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도 지었어요. 몽키 파우라고. 원숭이 발바닥. 이게 약간 납작한 칼인데 미장용 콘크리트 미장으로 쓰는 그 미장 칼이 있대요. 그걸 잘라서 만든 거예요. 길이는 한 30cm 정도였고 얇은 메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슬롯머신 아랫부분에는 열을 배출하는 길쭉한 배기구가 있었어요. 여기로 이 몽키 파워를 막 밀어넣고 이 스위치를 딱 건드리면 동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잭팟이 터지는 원리랑 똑같은 거였죠. 이럴 거면 그냥 슬롯머신을 만들지 뿐만 아니라 이번엔 경찰한테도 걸리지 않을 거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범행 장소를 바꾸는데요.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약간 어두컴컴하고 야식꾸리한 그런 성인들만 가는 19금 바가 있어요. 여기 스테이지에는 여자들이 거의 뭐 반 누드 상태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 바는 일단 어둡고 또 사람들 시선이 다 댄서들에게 향해 가 있으니까 이 잭팟이 터져도 주목을 덜 받는 거예요. 원래 잭팟 터지면 막 빠바바밤 빠밤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런데요. 근데 토미는 이런 주목 받는 게 싫잖아요. 또 조력자로 여자 댄서를 고용합니다. 예쁘고 춤 잘 추는. 왜 이 댄서가 필요했냐? 토미가 슬롯머신에서 이 몽키 파워로 막 쑤시고 있을 때 이 댄서는 막 춤추고 막 구경하는 척도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몸으로 기계를 이렇게 막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몽키 파워도 잘 작동했고 1시간 만에 무려 1,000불, 130만 원을 벌었어요. 사실 더 벌 수도 있는데 이 슬롯머신 한 대당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동전 수가 시간당 1,000불이었대요. 이 시간 제한 때문에 무제한으로 잭팟을 터뜨릴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 톰이랑 마이클은 돈을 쓸어 모읍니다. 이 둘이 돈 벌었으니까 이제 뭐 해요? 써야죠. 뭐 벤츠 뽑고 이 베가스의 최고급 호텔에서 투숙하고 집도 샀고요. 맨날 스테이크 썰고 뭐 굴 먹고 비싼 샴페인 마시고 여자들에게도 돈을 펑펑 썼어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도 뭐 내일 다시 잭팟 터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버는 족족 다 써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톰이랑 마이클이 퇴근을 하는데, 이 퇴근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아무튼 늦게까지 이 원숭이 발바닥으로 사기를 치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당시 고급 콘도 하나를 사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 다 와가는데, 로비에, 저게 뭐지?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도박 단속국에서 이 톰이랑 마이클을 조사하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디서 구했는지 이 원숭이 발바닥을 이렇게 쓱 보여주더니 어이 저 토미 씨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걸 모른다고? 이거 슬롯머신 치팅 도구 맞죠? 이걸로 오늘 돈 따다가 걸린 놈들이 당신네들한테 샀다고 하던데 진짜 모른다고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알고 보니 토미가 이 몽키파워 만들어서 본인이랑 마이클만 쓴 게 아니라 불법으로 판매까지 한 거예요. 당시 수십 개를 팔았대요. 토미랑 마이클은 콘도 로비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받았고 이제 거의 체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 우리만 쓸 걸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이제 급한 무전을 받더니 어디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토미 씨, 마이클 씨,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봅시다. 어디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이렇게 경찰들을 떠나버립니다. 토미랑 마이클은 이 경찰 차가 떠나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야, 빨리 챙겨. 후다닥 집으로 가서 금고에 있던 돈이랑 뭐 금괴 이런 거 다 챙겨요. 그리고 캠핑카 하나를 빌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둘은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캠핑카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주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카지노 투어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라스베가스에는 비상이 걸려요. 요즘 들어 손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1990년에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이 슬롯 머신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도 잭팟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우리가 털리고 있는 거다. 이 문제라고 카지노 협회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합니다. 카지노 경영진들이 다 모여요. 이게 문제가 더 됐던 게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부분의 카지노들은 마피아들의 소유였어요. 근데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카지노를 한번 싹 갈아엎어요. 이때 카지노가 대기업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카지노의 경영진들이 주주들에게 구멍나는 손실을 다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게 이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털리고 있는 돈을 꼭 막아야 했습니다. 결국 90년대에 라스베가스에 CCTV 붐이 일어났어요.
막 여기저기 CCTV 설치하고 막 올인에 나오는 이병헌처럼 눈에 불을 켜고 화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막 슬롯 머신들도 더 보안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되자 카지노를 중심으로 카지노 게임기 뭐 개발 업체, 제조업체들, 막 보안 업체들까지 덩달아서 이 라스베가스에 수없이 생겨나고 직업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 카지노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때 펼쳐집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니까 뭐 도시도 점점 부유해지고 주민들도 다 환영했죠. 하지만 이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토미와 마이클. 더 이상 이 원숭이 발바닥, 이 치팅 기구를 쓸 수 없게 되니까 마이클은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난 그냥 포기할래. 번 돈으로 그냥 어디 가서 장사나 할래. 떠나버립니다. 근데 토미는 나는 포기 못해. 어떻게든 뚫어서 다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토미는 예전처럼 슬롯 머신 하나를 주문해서 배송을 받아요. 이 기계 이름이 레드, 화이트 앤 블루 슬롯이라는 기계인데 엄청 인기 많고 유명했던 그런 슬롯 머신이라고 합니다. 토미가 이 기계의 문을 딱 여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망했다.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레벨이 아님. 이건 뭐 51구역 군부대의 보안이 떠오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재래식 방법으로 되었던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이 광학 센서랑 뭐 레이저 뭐 이런 걸로 설계된 전자식 머신이었고 뭐 온갖 복잡한 회로랑 막 머리카락처럼 막 꼬여있는 이런 전선들이 막 수천 개였고 이게 막 엮여 있더래요. 이 슬롯 머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동전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대요. 이 센서는 상금으로 동전이 나올 때 작동을 하는데 딱 정해진 동전 수만큼 카운트해서 동전을 400개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토미가 건드리기 쉽지 않았던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해킹할 수 있을까? 머리를 꽁꽁 싸매요. 그리고 토미는 수십 개의 시제품을 만든 결과 이 센서 자체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합니다. 정확히는 잭팟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 동전이 흘러나오는 중간중간에 이 센서를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빛을 쏴서 이 센서가 동전 수를 카운팅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카운팅 못하니까 그냥 슬롯 머신 안에 있는 동전들이 그냥 우르르 나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가 야 1000불 내보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센서가 막 이러더니 동전을 못 세고 숫자를 못 세고 그냥 머신에 있는 돈을 다 내보내는 원리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슬롯 머신이 이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토미가 만든 새로운 치팅 도구는 이 레드, 화이트 앤 블루 슬롯 기계만 먹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조사, 뭐 다른 모델의 머신에도 먹히는 거예요. 토미는 노다지를 개발한 거예요. 이 도구의 이름은 라이트 완드. 라이트 완드는 이렇게 약간 불빛이 나오는 거였어요. 빛 지팡이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 붙이는 걸 참 좋아하죠. 얼마나 애정이 갔으면. 토미는 이렇게 도구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혼자였어요. 이 마이클이 떠나면서 동업자가 없었어. 이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예전에 경찰들 사이에서 얼굴도 팔려서 더 이상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털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미는 지역을 바꿀 생각을 합니다.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그럼 이 미국 카지노 전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동업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라몬이었어요. 라몬은 원래 마이클 친구였어요. 또 여성도 한 명 고용하는데 라스베가스에 크레이지 홀스 2라는 바가 있어요. 여기서 리사라는 25살 어린 스트립 댄서를 고용합니다. 조건은 수익의 20%. 이제 이들은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아틀란틱 시티까지 가서 슬롯 머신을 털어요. 한 곳에만 머물면 위험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돈을 그냥 갈고리로 아주 막 쓸어 모았어요. 집에 와서 아무리 손을 비누로 막 씻어도 막 향수를 뿌려도 이 손가락에서 이 동전 냄새가 빠지지 않았대요. 또 토미는 라스베가스에 큰 저택을 구매하고 또 LA 비버리 힐즈 옆에 벨 에어라고 여기 상당히 비싼 동네예요. 여기에도 집을 장만합니다. 또 카지노 근처에 그 전당포가 잘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전당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요.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동업자들이 알아서 잘 뭐 해주지, 돈 딱딱 갖다 주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알을 까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토미가 캠핑카를 좋아했는데 50만 불이 넘는 이 캠핑카를 사서 미국 로드트립을 해요. 50만 불이면 거의 집값 수준인데? 한 6억 좀 넘죠? 또 초호화 크루즈 여행도 떠납니다. 근데, 여기도 카지노가 있네? 한 번은 6개월 동안 7개의 크루즈를 타면서 여기 있는 슬롯 머신들도 아주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 라이트 완드 들고서. 그리고 이 크루즈가 정박할 거 아니에요. 나소, 세인트 토마스, 산후안, 아루바 이런 중남미에 있는 캐리비안 섬에 정박을 하는데 이 섬에 또 카지노가 있네? 여기도 싹 쓸어요. 라이트 완드 이렇게 비추면서. 1992년 뉴저지주 도박 단속국에서 이 도박 사기꾼들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요. 이렇게 슬롯머신 털어가는 놈들이 토미뿐만은 아니었어요. 이때 한 무리를 체포하는데 경찰들이 처음 보는 그런 생소한 치팅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토미가 만든 라이트 완드였습니다. 범인들은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도 산 거예요. 이 토미라고 이거 만든 놈인데 제가 토미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토미는 지난번에도 몽키파워 팔다가 체포될 뻔했는데 그게 학습이 됐다면 그냥 본인만 쓰지. 굳이 왜 이걸 팔았을까 싶잖아요.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1992년 초에 토미가 이 MGM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털고 있었는데 여기 경비원이 토미가 좀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도박 수사국에 신고를 했고 체포되려는 순간 이 토미가 이 눈치를 채고 라이트 완드를 버렸어. 이거 어디를 빼돌렸나 봐요. 그리고 라이트 완드 없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토미는 처벌받고 그의 도박 사기가 끝이 났을까요? 토미가 돈이 많으니까 이 엄청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토미의 신상이 이 슬롯 머신이 있는 카지노에는 다 공개되어 있었고 북미는 물론이고 캐리비안 섬나라 크루즈 탑승자 명단에도 토미 탑승 금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카지노 업장을 하는 사업가다? 그럼 토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이 카지노에서 유명 인사였고 더 이상 토미가 직접 슬롯 머신을 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토미는 있는 돈 싸들고 이제 캠핑카 좋은 거 하나 타고 다니면서 외딴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직접 못 털어? 그럼 이거 팔기라도 해야지. 캠핑카에서 이 라이트 완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이거 하나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만 불. 한 4천만 원. 이 라이트 완드가 그냥 전구랑 배터리였어요. 철물점 가면 그냥 몇천 원에 사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 4천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마진율이죠. 근데 이게 팔려도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이 라이트 완드 하나만 있으면 하루에 10,000불, 1,300만 원 벌 수 있어요. 4천만 원 주고 사도 3일만 바짝 벌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또 토미는 언제 슬롯 머신이 업그레이드 돼서 막힐지 모르니까 그 전에 최대한 한탕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라이트 완드를 팝니다. 이게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나중에 이 라이트 완드를 카피한 짝퉁도 나왔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이 미 전역에 있는 카지노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켰고 이 체포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치 전염병 같았대요. 특히 라스베가스는 난리였어요. 초초 비상사태.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카지노 매출 전체의 한 40%가 슬롯 머신이었거든요. 근데 90년대에는 70%, 현재는 75% 이상이라고 해요. 카지노가 네바다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습니다. 빨리 조작 불가능한 슬롯 머신을 개발했고 결국엔 방안이 나왔어요. 원래 라이트 완드가 기계에 있는 센서에 오류를 일으켜서 동전을 막 쏟아지게 했거든요. 이제 이 센서에 뭔가 불법적인 접근이 감지되면 기계가 아예 꺼져버리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 업그레이드는 미국 대부분의 카지노에 순식간에 적용되었고 이 라이트 완드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토미는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막혔어? 알겠어.
오히려 이걸 더 노렸어요. 이미 라이트 완드를 팔 만큼 다 팔았고, 빨리 새로운 기계 만들어야지. 내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최신 슬롯 머신을 구매해서 연구를 합니다. 1999년에 업그레이드된 슬롯 머신에 맞게끔 라이트 완드 2세대가 탄생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었고 동전들 다 싹쓸이했어요. 이번에 토미는 가격을 더 올려버려요. 어차피 사람들은 결국 내 제품 기다릴 거고 뭐 얼마를 부르든 살 텐데 그 애플 아이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라이트 완드 2세대의 가격은 4만 불로 측정되었습니다. 5,200만 원. 이 엄청 고가인데 이것도 역시나 불티나게 팔려요. 특히 음지에서 소문이 빠르게 났는데 이 소식이 예전 동업자 마이클 귀에 들어가요. 과거에 손 뗀다고 했던 마이클이 토미를 찾아왔어요. 이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토미, 너 이제 라스베가스 못 가지? 너 얼굴 다 팔려서 슬롯머신 못 털잖아. 라이트 완드 2세대 이거 나한테 하나 주면 내가 돈 벌어다가 너한테 줄게. 마이클은 그냥 한 개 사지. 근데 그 전에 벌었던 돈을 다 써버렸나 봐요. 토미는 마이클이 오랜 친구기도 했고, 뭐 옛날에 나 많이 도와줬고, 내가 손해볼 건 없겠다 싶어서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미에게 큰 실수가 돼요. 마이클이 라이트 완드 2세대를 너무 남발하고 다닌 거예요. 뭐 많이 쓰는 것까진 괜찮은데, 아무리 좋은 치팅 기구라고 해도 조금 조심해서 좀 집중해 가면서 카메라도 요리조리 잘 피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클은 맨날 술 진탕 마시고 제정신도 아닌데 대범하게 딱 앉아가지고 탈탈 털었던 거예요. 당연히 걸리죠. 한 경비원에게 발각이 됐는데 카지노에서 라이트 완드 2세대를 딱 보고는 이거 좀 심각하다. 바로 FBI에 넘겨버립니다. 당시에 카지노들이 너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FBI랑 경찰이랑 이 한 놈 한 놈 잡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FBI는 마이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휴대폰 기록을 쭉 뽑는데 자주 통화한 인물이 발견됐어요. 당연히 톰이었습니다. 너 톰이랑 무슨 사이야? 꼬치꼬치 캐묻다가 당신 만약에 톰이 잡는데 협조하면 너는 그냥 풀어줄게. 마이클은 오케이 합니다. 이 토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다 불어요. 의리 없게. FBI는 검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토미가 신분 세탁해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저기 시골에서 캠핑카 타고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토미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치팅 도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 이 새로운 슬롯 머신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미리 알고서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애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이폰 새로 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 미리 케이스 만드는 거 아세요? 이 애플 내부자가 정보를 판대요. 그 아이폰 사이즈 정보를. 사이즈가 어떻게 출시될 거다. 그럼 그걸 입수해서 이 중국 업자들이 그걸 미리 만들어 둔대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잘 팔린대. 토미도 비슷했어요. 이제 경력이 20년이 넘으니까 이 슬롯머신 제조사 안에 토미랑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자가. 그렇게 출시되기 전에 슬롯머신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슬롯머신, 토미가 미리 다 까본 거, 이건 절대 동전을 훔칠 수 없었어요. 코인 인 티켓 아웃 방식의 머신인데 이게 더 이상 상금을 동전으로 받아가지 않아요. 원래 잭팟 터지면 동전이 우르르 나왔는데 앞으로 상금 줄 때 동전으로 주지 말자. 티켓으로 주자. 이 슬롯 머신은 먼저 동전에 넣긴 넣어요. 그걸 넣고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딴 금액 얼마, 내가 잃은 금액 얼마, 뭐 잔액 얼마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티켓이 나와요. 바코드가 이렇게 새겨진 티켓인데 이걸 가지고 창구에 가면 그때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도 카지노에서 이용되고 있는 티켓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티켓을 넣고 티켓이 나오는 방식, 동전을 아예 집어넣지 않는데 사람들이 약간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슬롯 머신 그 찐 동전 막 찰랑찰랑 거리고 돈 땄을 때 그 느껴지는 묵직함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또 옛날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이 카지노에서 음료 담아주는 플라스틱 컵에 동전을 잔뜩 담아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그립지만
하도 이 치팅 기구들이 판을 치니까 카지노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티켓 기계로 싹 바꿔버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끝났다. 이걸 뚫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들 환영하면서 대대적으로 기계를 바꿨어요. 그런데 몰랐겠죠? 이미 토미한테 이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을. 토미는 거의 신제품 완성 직전이었어요. 그동안 토미가 썼던 기구는 첫 번째 치팅 기구, 탑앤 바텀 조인트. 이건 토미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원숭이 발바닥. 세 번째는 라이트 완드. 네 번째 라이트 완드 2세대. 이번에는 이름하여 더 텅, 혓바닥. 토미 인생의 역대급 발명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머신 나왔을 때 동전을 넣긴 넣어요.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대신 상금으로 나오는 건 티켓이에요.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 센서가 있는데 이 더 텅, 약간 이렇게 혓바닥처럼 납작하게 생긴 치팅 기구를 쓰면 돈을 안 넣어도 넣은 것처럼 게임을 할 수 있더래요. 그 돈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남은 잔액을 티켓으로 받고 다시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1원 한 푼 안 넣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쓱 넣었다 빼면 딱 1초 걸리는데 12,000원 정도 들어온대요, 기계에. 1초에. 그럼 1분이면 72만 원, 1시간이면 4,320만 원. 그리고 좀 고급 호텔이나 이게 판돈이 큰 카지노에 가면 이 베팅 금액이 10배로 늘어요. 이 혓바닥은 무시무시한 치팅 도구였습니다. 또 옛날 기계는 잭팟 터지면 막 소리도 요란하게 나오고 또 동전 소리도 막 찰칵 나고 빛도 번쩍번쩍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댄서 고용해서 옆에서 가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티켓 슬롯 머신은 그럴 염려도 없는 거예요. 동전 소리가 안 나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녹음된 동전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혓바닥은 이제 시장에 풀리기 직전이었어요. FBI는 이거 빨리 잡아야 한다. 이러다가 라스베가스 망한다. 토미는 마이클이 체포된 걸 몰랐거든요. FBI가 자기 쫓는 줄도 모르고 12명으로부터 사전 예약 받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치팅 기구 혓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얼리버드 할인해 드릴게요. 딱 10만 불, 1억 3천만 원에 이 혓바닥을 팔려고 했어요. 토미는 이거 팔려고 비행기 타고 뉴저지의 애틀란틱 시티로 가요. 참고로 이 도시는 라스베가스 못지않게 도박의 성지라고 해요. 뭐 이제 내가 직접 카지노 갈 필요도 없겠구만. 뭐 혓바닥이나 잘 만들어서 팔아야겠어. 막 신나게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FBI 요원들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결국 체포됩니다. 이렇게 20년간 슬롯 머신 털었던 토미의 사기 도박이 마무리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토미의 총 범죄 금액은 알려진 것만 4,500만 불, 한국 돈 580억이었어요. 중형이 예상되죠? 근데 토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백 가지의 해킹 툴, 아이디어랑 이 기술을 범죄 수사국에 공유하는 대가로 겨우 11개월형만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 그 블랙리스트, 네바다 블랙북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라가요.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는 거죠. 한편 토미를 밀고 하고 풀려났던 마이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정신 차리고 그만할 법도 한데 그 돈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라이트 완드의 사용법을 온 가족에게 알려주고 뭐 장모님, 와이프, 아들, 딸, 며느리 다 알려주고 하나씩 쥐어줘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치팅을 하게 합니다. 그냥 가족 사업이 됐어요. 아직 슬롯 머신이 그 티켓 시스템으로 교체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카지노에 옛날 기계들이 있었어요. 와이프 스테파니는 라이트 완드 1세대랑 2세대 이 두 개 다 되게 능숙하게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의 엄마, 이제 마이클의 장모죠. 2인 1조로 둘이서 커다란 핸드백을 머신 옆에 턱 내려놓고 카메라 시야 가리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2006년 4월 28일 결국 마이클 가족은 도박 수사국에 체포가 됩니다. 2008년에 재판이 열리는데 장모는 보호 관찰, 와이프는 16년에서 32년형을 받았어요. 중형을 받았어요. 또 자식들, 아들이랑 딸은 재판받고 풀려났는데 문제는 정작 마이클 본인 보석금 내고 수감이 안 된 상태에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뒤로 마이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 뒤에 가족들이 마이클이 죽었다고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막 이런 부고를 알리기도 했는데 라스베가스의 도박 수사국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사망 진단서를 본 적도 없고 사망 신고도 안 돼 있는데 뭘 죽어. 아직도 마이클의 이름은 네바다 블랙북에 남아 있습니다. 토미는 11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맨날 카지노 업체 그 관계자들, 도박 수사국이랑 미팅을 해요. 이 기계는 이 부분이 허점이고요. 아, 여기 틈새, 여기 막아야 됩니다. 자기 아이디어 다 공개하고 딱 11개월 살고 출소합니다. 당연히 재산은 몰수됐고요. 부동산, 자동차 다 반납했고 카지노에 어마어마한 추징금도 내야 했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협회에서는 이 슬롯 머신의 손실 중 90%가 이 토미의 잘못 때문이라고 발표했어요. 토미가 20년 넘게 만들었던 이 치팅 기구 때문이라고. 토미는 억울해했어요. 니네가 기계를 허술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사기친 거 후회 없어요? 죄책감이 들진 않나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카지노가 사람들 돈을 얼마나 뜯어가는데 걔네가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제가 뭐 큰 패 끼친 거 있어요? 당당했어요. 이후에 토미는 뭘 하냐? 이 슬롯 머신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냅니다. 평소에 이 치팅기구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이 업체가 이렇게는 절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들면 내가 절대 못 들을 것 같아. 막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슬롯머신 그 기계 회사랑 같이 보안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특허 내서 막대한 돈을 벌어요. 또 미국에서 이 치팅 기구 만드는 사람들이 토미뿐만은 아니었어요. 이 하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얘네가 또 뭔가를 만들면 그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럼 또 특허 내고 그 슬롯 머신은 또 카지노에 납품하고 토미는 카지노를 털었던 사기꾼이었지만 뭐 이젠 카지노와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미국 카지노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슬롯 머신이 토미가 디자인했다고 해요. 이 토미가 직접 내부랑 외부 뭐 보안이 취약하지 않은지 다 점검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2019년 2월 이후 현재는 네바다 블랙북에서 토미의 이름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지병으로 병원에서 떠났어요. 제가 토미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제 구글에 검색하다가 그 온라인 부고장이 있는 거예요. 토미의 장례식 알려주는 거기에 뭐 장례식 일정도 안내하고 방명록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거든요. 거기에 토미는 겁나 똑똑한 발명가였다.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발명가였대요. 뭐 맞긴 맞죠. 이 치팅 기구도 발명했고 나중엔 슬롯머신 보안 시스템도 발명했으니까. 자, 오늘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한 탕이 아닌 여러 탕 제대로 해먹은 사기꾼이자 발명가 토미의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패트리온 한번 홍보할게요. 자, 패트리온은 제가 안나 이야기 운영하다 보면 유튜브 검열 때문에 비공개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은 제 패트리온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사담을 패트리온에서 하기도 하니까 꼭 한번 방문하셔서 가입 부탁드리고요. 한 달에 US 달러 3불 99센트예요. 아마 한국 돈으로는 5,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이 금액은 안나 이야기 채널을 유지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